요즘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문제에 휘말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청소년 자녀를 두신 학부형 계시다면 다들 공감하시죠?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서 안 됐습니다만 청소년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어른의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김시우 박사님을 모시고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우 박사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또 극단적이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박사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사회가 매스컴 보도를 보면 자고 나면 끔찍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저는 이 효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효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는 살인이나 성폭행이나 자살이나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 개발,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이 한 3, 4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효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효를 복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시우 교수입니다. 제가 1강에서는 효는 바로 가정 화목, 인생 행복의 에너지요 원동력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중요한 효를 한 3, 40년 동안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또 입시 위주의 교육을 치중한 나머지 현재 우리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인들도 이런 인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결국 인성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사회 폐륜이라든지 범죄 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효와 관련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효는 바로 오늘날 중요한 국가적인 화두로 되고 있는 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성교육의 핵심이 바로 효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 25일 날 우리 한국교육총연합회 주최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약 300여 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지식 교육에 밀려서 소홀해진 인성 교육을 우리 교육의 핵심 아젠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단체들이 범국민적으로 실천 운동에 나서게 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단체들이 이에서 호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인성교육 운동 이제부터 실천이다. 좀 늦었다고 하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인성교육을 바로게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와서는 그 관련 모든 단체들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여서 인성교육 실천 범국민운동 민간기구를 출범시키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이나 학교 또 일반 회사에서도 현대 우리 젊은이들이 인성교육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성이 경쟁력이다.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제는 인성이 바르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성이 주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 입시, 대학 입시부터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인성 내용을 기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인성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 인성이 뭔가? 인성은 사람인 변의 품성품. 다시 말하면 사람의 품성을 인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짐승의 품성은 수성이라 합니다. 수성. 짐승 숫자의 수성.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사람입니다. 우리가 허울만 얼굴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얼굴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독사보다 못한 오늘 조금 어려운 무거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입에 담기 힘듭니다만 성폭행을 어떻게 했다니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젊은이 어린이 이런 사람들을 죽였다니 이렇게 하는 것은 사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독사가 그렇게 했나요? 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는 사람의 성품보다는 짐승의 성품보다 더 나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사람 바로 키우기 위해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된 후에 학문이다. 그렇게 해서 먼저 유치원 때나 서당에서 이 사람됨 교육부터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사자수학이나 동몽선습이나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효교육을 시키고 사람의 예절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세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이 바르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현대화에서 우리가 인성, 많은 인성학자들이 그러면 좋은 인성이란 어떤 인성을 말하는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요한 나라들의 그 인성을 12가지 혹은 13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성이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공부만 잘하고 인성이 나쁘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쫓겨나요. 반대로 공부는 조금 못해도 사람이 성품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인성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첫째는 인성이 훌륭하다는 것은 예의가 좀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인성이 좋다면 예의가 좀 발라야 됩니다. 어른을 알아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스승님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직한 생활 좀 정직해야 되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좀 완전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인테그리티. 미국의 대통령 나온 사람들 인테그리티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인테그리티를 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 공부는 잘하지만은 도덕적으로 나쁘면요 회사의 기밀을 빼내가지고 딴 데 팔아먹어버려요. 그럼 그 회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결한 생활, 인성이 좋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근면역 좀 부지런해야 되죠. 질서의식이 있어야 되죠. 남을 돕는 생활, 친절, 인내심, 책임감, 내핍 생활, 강한 의지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인성이 훌륭하다 하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 하나 있습니다. 효자, 효녀 만들어 놓으면 효자는 예의가 바르겠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효자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좀 정직합니다. 남을 사기쳐가지고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효자 만들어 놓으면 도덕적으로 좀 완전하지요. 효자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이 야, 좀 씻거라, 목욕 자주 해라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잘 하겠지요. 또 남을 돕는 생활 하지요. 부지런하지요. 질서의식 있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질서가 있잖아요. 선생님. 남을 돕는 생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동네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날 때 뒤에 니아까를 밀어준다든지 할머니 여기 종이도 있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남을 돕는데 잘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습니다.
효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핍 생활. 요즘 막 청소년들이 그냥 물건을 아낄 줄 몰라요. 막 그냥 갖다 버리고 또 쓸만한 것도 그냥 버리고. 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란톨도 우리 밥을 먹을 때 할머니들 말씀처럼 사란톨도 그냥 아끼면서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한 의지력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커서 우리 가문을 빛내리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수고하시는데 효도를 하리라. 이런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2가지를 하나하나 덕목 교육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효자, 효녀, 효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12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 몇 조가 되죠? 12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를 갖추면 일적 12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를 이렇게 강조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성교육이 잘 안 되니까 효교육이 없으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고 또 인성교육이 없으니까 교육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성교육, 효교육이 없었던 이런 현주소가 이런 우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에 보면 교실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학교 교육의 비정상화를 꼬집고 있습니다. 꾸짖는 교사에 네가 뭔데 법대로 해. 애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해서 수업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과연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효교육이나 인성교육을 하고 선생님과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해결책을 찾아야 결국 내 귀에 온 자녀들이 바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라고 아주 훌륭하신 인도의 아주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국가 멸망의 전조인 7가지 사회악이라 하면서 7가지가 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기 십상이다 이런 뜻으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첫째 원칙 없는 정치가 있을 때 나라는 망하기 쉽다. 요즘 작금의 우리 정치계 원칙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 없는 부 전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일확천금 노리는 이런 부 나라가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다음에 양심 없는 쾌락 그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양심은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인격 없는 교육 인성교육 없는 교육 오늘 가정교육 학교교에서가 인성교육을 도외시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교육을 이렇게 세우려면 100년이 걸려요. 무너지려면 10년간에 몇 년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성교육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최근에 바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고 잘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그 다음에 도덕 없는 상업, 윤리가 없는 상업,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 재벌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간성 없는 과학, 과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인간성, 휴머니티가 없으면은 인간성이 없으면 이게 무기로 더 남을 못 살게 하는 이런 과학이 요즘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게임기라든지 이거 서로 좋은 것이 많지만은 그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과학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종교. 오늘날 종교인은 많지만은 정말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돕고 서로 하모니하고 도와주고 소통하고 또 약한 사람을 잡아주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종교가 있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춰봤을 때 결국은 우리 인성교육이 잘못되면 이런 7가지가 다 일어난다니까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 보면은 세계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GE입니다. GE. 이게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우리 삼성 회사보다도 삼성전자보다 몇 배나 더 큰 회사가 GE예요. 옛날 GE 냉장고 이런 큰 미국의 웨스팅 냉장고 뭐 하여튼 그런 더 큰 회사가 GE 회사입니다. 여기에 잭 웰치라는 아주 20, 30년 회장을 하면서 회사를 아마 수백 배 키운 아주 유명한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저서가 위대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회사에서는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드는데 신입 사원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물었을 때 따라하십시오. 첫째는 도덕성.
아까 말했지 인테그리티, 이 도덕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옵니다. 두 번째는 지적 능력, 이 바로 실력. 그래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사람 됨됨이 인성욕이 바로 된 사람을 뽑는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숙성, 인격의 성숙성이에요. 인내심도 있고 스트레스가 올 때 그걸 조절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아까 효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뽑았을 때 그 회사가 성성장구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책 가운데 보면은 이제는 도덕이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경제, 지식, 정보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나머지 오늘 우리 사회가 그냥 저녁 먹고 밤에 골목을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윤리와 도덕을 우리의 기본을 인간의 기본을 바로 하자. 인간의 길을 바로 하자. 그래서 도덕성이 왜 리더의 견본 자질인가 이런 책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없으면요 말했듯이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회사의 그 수십 년 연구해놓은 지식을 그냥 외국 라이벌 회사에다가 팔아먹어 보세요. 그 회사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큰 회사에 90조 되는 그런 기술을 중국인가 팔아먹다가 우리 걸렸잖아요. 그 넘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머리만 좋다고 취직을 시켰는데 그런 나쁜 짓 하는 도덕성이 없는 인성이 잘못된 이런 사람은요.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사회, 국가, 회사, 나라를 빨아먹을 수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 인성 교육에 없는 탓이가 얼마 전에 뭐 남의 지역을 말해서 안 됐습니다. 신문이 났으니까 대구에서는 금년에 10달간 11명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매월 한 달. 여러분 사람의 생명 한 사람 아까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부모님으로 보면은 이 자기 딸, 아들 하나가 자기의 운명하고 같아요. 만약에 자식이 죽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또 가문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물론 여러 가지 참기 힘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함부로 우리가 자살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고 1학년생 또 남자 고등학생, 여고생 막 있는 사람들이 11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 한국은 김치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 자랑할 것도 많지만은 또 나쁜 쪽에 자랑할 게 참 많은데 이 자살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연코 1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에 15,566명, 1년에 하루에 43명이 자살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참 힘들었기 때문에 자살하겠지만은 자살의 반대가 뭐죠? 살자 아닙니까? 살자. 종이 한 장, 생각 차이예요. 자살하고 싶다. 살자. 따라해 보시죠. 살자.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면요. 죽을 각오를 하면 뭐든 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 배우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 사람. 얼마 전에 여기 가까운데 카이스트의 학생도 카이스트에 들어갈 정도 되면 전교에서 1, 2등 해야 되는데 자살을 했잖아요. 그 부모님